전 여기 앉아 있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리하신지 몰랐습니다. 굉장히 떨리는데요.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셔서 저희 세미나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혹시 그 비가 계속되면 어떡하나 저희 쇼룸도 이동하셔야 되고 불편하실 텐데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비가 빨리 그치고 오히려 하늘이 더 맑아진 것 같아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먼저 좀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혹시 여러분 지금 뭐 개인 집에 살고 계시거나 부모님 같이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자취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평소에 우리 집 내 방이 뭐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어떤 점이 불편하다. 이런 생각들 좀 많이 해보시죠? 저는 저희 큰 아들이 이제 피아노 치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집에서 피아노를 치는데 아이가 꼭 저녁에 피아노를 칩니다. 피아노 소리는 좋은데 아랫집에 좀 눈치가 보여요. 그래서 그 음악실에서 하는 것처럼 벽에다가 그런 방음 장치 같은 걸 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굉장히 비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투자를 못했고 저는 그냥 아이에게 아이야 우리 아들 이름 부르면서 밤에는 피아노 치지 말자라고 그냥 아이를 설득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뭐 저 요리는 잘 못하지만 왠지 집이 부엌이 되게 컸으면 좋겠어요. 가전제품 같은 것도 많이 놓고 싶고 뭐 여러분들께 지금 제가 하나하나 다 여쭤보면 각자 생각하시는 그런 이상적인 집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께 그러면은 내 자리는 또는 우리 사무실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생각이 어떨까요? 좀 생각나는 게 굉장히 많이 한정적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총무팀이 아니시면 사실 가구 선택권이 없으신 경우도 되게 많고 또 다른 회사는 가보질 않아서 어떤 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아마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 사무실이 생각보다 중요하고 그 사무실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 그동안 저희 퍼시스가 쌓아왔던 경험들을 여러분들한테 함께 같이 보여드리고요. 같이 보시면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시간이 되는 걸 저희 목표로 하고 오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드리기 앞서서 화면에 나오는 이분 혹시 테드 영상을 즐겨보시는 분이라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리더는 뭐 나중에 먹는다라는 그런 영상도 굉장히 재미있고요. 이 영상은 바로 훌륭한 리더, 위대한 리더는 직원들을 어떻게 동기부여하는가라는 내용 중 한 장면입니다. 저 원이 보이시나요? 가운데 Y가 있고 그리고 how, what이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일을 할 때 직원들한테 이거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기 쉽지만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하세요까지는 이야기하시는 임원분 리더분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어떨 때 직원들이 제일 일을 잘해왔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우리 이거 이런 목적으로 이런 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같이 하는 거야라고 굉장히 충분히 잘 설명하고 그 직원도 그걸 이해했을 때 미처 지시하지 않았던 부분까지 직원이 굉장히 잘해오는 것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사무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고객분들 만나보면 스타벅스 같은 사무실, 휴게실이요, 또는 구글 같은 오피스를 만들고 싶어라고 굉장히 많이들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구글이나 스타벅스 드러난 물론 색채나 디자인적인 요소를 말씀하신 걸 수도 있지만 스타벅스 같은 휴게실이라 하시면 직원들이 집처럼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구글 같은 사무실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는 아마도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소통하는 편안한 그런 문화를 만들고 싶어라는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 환경을 계획할 때도 우리가 이것을 왜 하려고 하는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Y를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좋은 사무 환경, 일하기 좋은 사무 환경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바로 기업의 비전과 업의 특성에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는 눈빛이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바라보시는 눈빛이 제가 이렇게 막 많이 느껴집니다. 사실 저희가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표정만 보면은 무언의 그런 메시지를 저희가 전하고 있죠. 그리고 때로는 굉장히 표현하기 쑥스러운 것, 예를 들면 뭐 아이가 울고 있다거나 아니면 친구가 굉장히 속상해할 때 여러 가지 말을 하기보다는 그냥 따뜻하게 한번 이렇게 안아주면 제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전 그런 게 바로 그냥 바디랭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사무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회사는 굉장히 수평적인 회사예요. 여러분 다 환영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회사에 가봤는데 굉장히 벽으로 많이 막혀져 있고 왠지 막 직급별로 자리가 다 나눠져 있다면 정말 수평적인 문화의 회사가 맞을까라는 의심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이 원하지 않건 원하건 간에 기업의 사무 환경을 보면 아주 100% 정확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회사의 문화가 이렇구나라고 저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무 환경은 기업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굉장히 일치하게 진정성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두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저희 회사 제품이에요. 같이 퍼시스 제품으로 만든, 또 자세히 보면 비슷한 시리즈의 제품입니다. 그런데 두 사진은 사뭇 달라 보이시죠? 예, 왠지 이 회사의 기업 문화도 굉장히 다를 것 같습니다. 예, 왼쪽 사진처럼 굉장히 젊고 밝아야 하는 그런 기업이 있다면 오른쪽 사진처럼 굉장히 정돈되고 정확해야 되는 기업이 있을 겁니다. 모든 조직은 같지 않고요. 조직마다 다 다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사무 환경도 달라야 되는 거죠. 국내에서도 기업 문화를 굉장히 잘 표현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네슬레 코리아인데요. 아이들이 우유에 타먹기 좋아하는 네스킥이나 캡슐 커피 같은 것들로 굉장히 유명한 식품 회사입니다. 네슬레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젊고 역동적이며 혁신적인 문화를 추구하는 기업이라고 해요. 실제 그 평균 연령이 임원 포함해서 30세 중반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젊은 기업이고요. 맞아, 네슬레가 그렇게 젊은 기업일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네슬레의 예전의 사무 환경이 그 회사의 기업 문화를 전혀 반영해주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임원분들은 직원들하고 이렇게 가깝게 얘기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고 좋아하시는데 임원실이 다 벽으로 막혀져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직원들도 즉석에서 바로 이렇게 회의도 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걸, 젊은 사람들이니까 아무래도 좀 활동적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파티션으로 반듯반듯하게 다 구획이 돼 있다 보니까 조금 내 자리에 앉아서 일해야 될 것 같고 자리에 서성거리면서 회의하기엔 좀 쑥스럽고 이런 사무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의 문화를 반영하기 위해서 업무 공간은 수평적으로, 임원 공간은 열린 공간으로 자유로운 소통 공간을 사무 환경에 반영했는데 어떻게 반영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무실의 모습입니다. 창가 쪽에 임원실도 없고요. 창가 쪽에 팀장석도 없습니다. 다 같은 책상을 사용하고 있고요. 모션 데스크인데요. 높이도 다 조절됩니다. 서서 일하는 게 좋은 사람은 서서 일하고 앉아서 일하는 게 좋은 사람은 앉아서 일하면 됩니다. 예, 굉장히 수평적이고 본인의 업무 효율에 맞게 공간을 변화해서 사용할 수 있겠고요. 예, 임원실의 모습입니다. 예, 부문장님이시니까 좀 직급이 높으신 임원분의 자리인데 복도 쪽에 완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결제 받거나 그럴 때 바로 앉아 계실 때 바로 가서 결제를 빨리빨리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임원과 직원들만이 소통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 임원과 임원끼리도 소통을 많이 하셔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소통을 많이 안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시던 고객도 제가 직접 만났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임원분들이 같이 열린 공간에 있으면 아마 화장실 가시면서라든지 아니면 프린트 찾으러 가시면서라든지 굉장히 자연스럽게 많이 말씀을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통하는 기업 문화를 이렇게 열린 유리 투명 벽으로 표현을 하셨고요. 여기는 사장님의 방이라고 합니다. 예, 저기 오른쪽 위에 사진 보시면 사장님이 뭐 하시는지 저희가 이렇게 관찰해 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사장님 방이 잘 보이고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도 굉장히 둥글둥글한 디자인을 많이 적용해서 각지고 모나고 정형적인 것이 아니라 조금 자유로운 느낌, 사장님께서 회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부분을 공간을 굉장히 잘 표현한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양한 협업 공간도 한번 계획해 봤습니다. 예, 협업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업무 공간에서 바로 인접해서 회의실 예약 굳이 안 해도 되고 그냥 빨리 이야기하고 자기 자리를 돌아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협업 공간이 있는가 하면 조금 더 자료를 펼쳐놓고 뭔가 집중해서 일해야 되는 그런 회의실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회의를 하는지에 따라서 공간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공간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꼭 공간뿐만이 아니라 항상 저희가 일을 할 때나 어떨 때 고정관념 탈피를 합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이제 공간에 대한 고정관념 어떤 거 있을까요? 사무실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한번 내가 어떤 고정관념이 있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 있지 않으세요? 사무실 왠지 파티션이랑 책상 줄 딱딱 맞춰야 될 것 같고 굉장히 네모 반듯한 그런 사무실이 좋을 것 같은, 물론 반듯한 사무실이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꼭 사무실의 전부이고 다는 아닐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또 혹시 이런 생각 있으신가요? 우리 혁신적인 사무실을 만듭시다, 소통하는 오피스를 만듭시다라는 과제를 받았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 바로 파티션을 다 없애버린다랄지, 아니면 회의 테이블 같은데 다 같이 앉아서 일하잡시다랄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답일 수도 있고 답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자리를 보면 직급을 알 수 있다고 혹시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코너 오피스, 전망도 좋고 채광도 좋은 곳에는 가장 높은 임원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막혀 있지는 않지만 창가 쪽 자리, 동선이 많이 빈번하지 않은 자리 분명히 팀장님들이 앉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엊그제 입사한 우리 신입사원의 자리는 엘리베이터에서 문 열고 나오면 바로 앞에 앉아 있겠죠. 예, 통합 OA 기기를 요즘에 많이 쓰시는데 통합 OA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별도의 실에 있어서 좀 괜찮은데요. 통합 OA를 쓰시지 않는 기업들이 보면 보통 팀별로 아니면 또 부문별로 복사기나 프린터 같은 경우를 따로 놓고 쓰시죠. 그거는 누구 옆에 있나요? 신입사원 막내 옆에 있습니다. 네, 팀 공용 비품 막내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막내 자리가 어딘지도 찾아볼 수 있고 팀장님 또는 뭐 부장님 그리고 임원 자리를 찾아볼 수 있게 사무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무실에 대한 고정관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깨보자라는 것이고요. 이분은 샤이엇이라는 분인데요. 뭐 알고 계신 분이 아주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TBWA라는 저희 광고회사는 많이들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한 광고회사인데요. 그 TBWA라는 광고회사랑 이제 합병되기 전에 이제 창업주 사진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갑자기 왜 이 사람 이야기를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번에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저희가 오피스 뭐 자료 조사했던 거 이런 것들도 한번 봤는데 제가 거의 한 20년 전에 오피스 전문 잡지에서 TBWA라는 오피스가 어떻게 변했는지라는 정리된 자료를 봤어요. 저는 그때 이게 굉장히 유명한 광고회사라는 관점에서 본 게 아니라 와 이렇게 회사가 사무실을 이렇게 여러 번 실험을 하면서 바꿀 수 있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거든요. 근데 오늘 이 사례로 보여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담아봤습니다. 1988년 이 회사의 사무실 사진인데요. 전형적인 파티션으로 굉장히 막혀 있고 한 사람이 거의 방처럼 쓰는 미국식 되게 전형적인 사무실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신사옥을 지으면서 사무실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게 거의 뭐 20년 정도 전의 사무실인데 뭐 지금 사무실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좀 예쁜 공간들이 많죠. 그러면은 이 사무실이 굉장히 성공적이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사무실이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냐면 개인 공간이 없는 요즘 말하는 변동자석제 그런 것들을 적용했는데 성공하는 회사들도 많은데 이 회사는 업이 뭐였냐면 광고회사였습니다. 근데 광고회사 혹시 방문해 보신 경험 있거나 혹시 여기서 광고회사나 이런 기획 쪽에서 오신 분들 있으실 수 있는데 제가 제일기획에 가서도 느낀 건데 프로젝트 시작되시면 아예 TF룸을 거의 점유하시다시피 하나의 방을 딱 잡고 그 팀들끼리 이렇게 문도 잠그고 쓰시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온 방이 굉장한 아이디어와 이런 것들이 다 펼쳐져 있고 자료들이 많이 그렇게 있고 또 밤새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근데 이 사무실은 혁신을 위해서는 페이퍼리스를 해야 돼. 종이를 다 없애. 그리고 자기 자리가 있으면 안 돼. 다 협업하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사무실을 바꿨던 거예요. 그러니 광고회사라는 업의 특성이 전혀 맞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사무실이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95년에 그 회사가 TBWA라는 회사랑 같이 합병이 되게 돼요. 뭐 사무실이 실패해서 회사가 합병이 됐다라고 제가 그렇게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그 시점에 이 회사가 굉장히 중요한 경영적인 어떤 움직임이 있었고 그것을 공간을 통해서 한번 변화를 시도해 본 것이 아닌가라고 제가 좀 추측은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실패 경험들을 살려서 이렇게 1998년의 오피스 모습인데요. 개인 업무 공간은 굉장히 일하기 편리하게 예전 되게 매킨토시 보이시죠? 예, 이런 사무실을 만들고 또 앞에 오피스에서 좀 좋았던 점은 바로 직원들이 좀 재미있게 협업하는 공간이 사실 좋았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 공간을 살려서 저렇게 팀룸 같은 공간, 재미있는 노란 프레임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TBWA가 지금 사무실은 어떨까 해가지고 저희가 좀 찾아봤는데 인스타그램에 여기다 올리셨더라고요. 2017년의 오피스도 건물 저 노란 프레임 똑같이 쓰고 계시고 사람들은 바뀌었고 공간은 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TBWA 사례를 소개해드리는 것은 어떤 게 좋았고 어떤 게 나빴는가를 굉장히 회사 스스로 실험을 해보면서 그 실험에서 좋은 것은 취하고 안 좋았던 것은 버리면서 사무 환경을 꾸준히 잘 바꿔갔던 그 사무실은 이래야 돼라는 고정관념을 굉장히 잘 깼던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래프가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요. 그냥 그래프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 패널의 높이가 높으면 시각적 프라이버시에 대한 만족도가 좋고요. 패널의 높이가 낮으면 상호작용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러시겠죠? 높으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독립된 느낌이 들 거고 낮게 내려갈수록 사람들하고 잘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패널의 높이가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예,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낮은 게 좋겠죠. 그러면 높은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프라이버시를 위한다면 높은 게 좋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바로 선택이라는 거예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게 필요하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따라서 패널의 높이도 선택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꼭 제가 비단 예를 패널만 들었지만 책상의 크기가 큰 게 좋은가 작은 게 좋은가, 회의실이 많은 게 좋은가 적은 게 좋은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왜 하는지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를 항상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국내에서도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깬 좋은 사례가 있어서 GS 리테일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GS 리테일 편의점입니다. GS25 편의점 사업부의 영업사원분들이 이제 일하는 방식을 저희가 한번 정리해 본 건데요. 현장 기반 관리 업무 비중이 76%? 그럼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월화수목금 5일 근무하잖아요. 근데 GS 리테일 편의점 사업부 분들은 월요일 하루만 사무실에 출근하세요. 그리고 화수목금은 본인이 관리하시는 편의점 계속 경영주들을 만나면서 거기 현장 기반의 업무를 하십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그분들이 다 같이 출근하는 월요일은 사무실이 엄청 북적거립니다. 저희가 실제 가서 봤을 때 모두 다 하루 종일 회의를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화요일에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그 사무실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정말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러면은 GS 리테일 총무 담당자라면 어떤 고민이 드실까요? 월요일에는 직원들이 불만을 엄청 많이 얘기합니다. 회의할 데가 없어요. 좀 사무실이 너무 자리가 좁아요. 그거는 이제 그러면은 공간을 늘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죠. 근데 갑자기 화요일이 됐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또 윗분들이 오셔서 보시고 이렇게 사무실이 버려지고 있어 이렇게 또 말씀하시면 그러면 임대 면적을 줄여야 되나 이런 고민을 당연히 하시겠죠. 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고민이 있으셨고 그때 이제 저희를 만나게 됐고요. 저희도 같이 GS 리테일 직원이 돼서 한번 고민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먼저 했던 일 뭐였을까요? 사무실 좋은 사무실 만들려면 제가 가장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업의 특성이랑 비전을 정의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사업부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은지 그리고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우리 회사는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최고 경영진 그리고 그 사업부를 총괄하시는 임원분들을 다 만나 뵙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 담당자랑 저랑 우리가 이거를 왜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명확하게 세웠고요. 그 다음으로는 직원분들을 만났습니다. 직원분들 만나서 지금 쓰시는 거 되게 불편하시죠?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으세요? 뭐가 좋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요. 지금 왜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시게 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회사가 이렇게 가야 된다고 말하는데 또는 본인이 어떻게 일하시고 싶은 방향이 있을 텐데 그걸 위해서는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또 왜 바뀌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저희가 생각을 정리한 거는 바로 공간과 가구가 움직일 수 없다는 편견을 버렸던 겁니다. 바로 이런 건데요. 굉장히 큰 이제 그냥 공간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전체 회의를 할 때는 오늘 지금 저를 바라봐 주시는 이 느낌으로 다 같이 한 방향을 보면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가 되면은 무빙어를 사용해서 벽도 조금씩 분할하고 그 다음에 가구도 움직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공간과 가구가 움직이고 그리고 회의도 뭐 크게 했다가 작게 하다 이게 꼭 정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예,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이 방법을 사용했던 겁니다.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는데요. 아무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저렇게 모든 가구와 벽을 접으면 굉장히 큰 대공간이 생기겠죠. 저 대공간은 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겁니다. 그리고 회의의 목적에 따라서 공간의 구획과 가구의 배치를 달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뭐가 좋아지냐면 동시 사용성이 굉장히 좋아지고요. 그리고 본인이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의 효율성도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외근이 많은 영업직을 제외하고 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내근직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내근직 분들 같은 경우에도 파티션을 조금 최소화하면서 다시 수납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게 가구 모듈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입구에서 처음에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맞이하는 공간은 저희가 뭐 웰커밍 존이라고 하잖아요. 아침에 출근했을 때 좀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뭐 좀 자연스러운 느낌, 그리고 실제 현장에는 이제 나무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오피스 그리닝 이런 것들도 같이 시도를 해서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공간을 입구에 두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공간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간의 느낌은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이미지로 보여드렸던 공간이 바로 이 공간이에요. 그래서 영업직들이 근무하는 공간은 그렇게 배치를 하고, 그리고 사무실에 주로 많이 있는 직원들을 위한 공간은 이렇게 좀 동선을 분리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위쪽, 아래쪽으로 나눠지도록. 그러면은 이 직원들은 맨날 여기만 살고 여기만 살고 서로 같은 회사인데 떨어져 살면 또 그것도 저희가 바라는 바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골목길 같은 것들이 있어서 서로 엘리베이터 태그 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왔다 갈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도 여기 필요한 공간이 없으면 잘 안 가겠죠. 그래서 휴게 공간을 이쪽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직원들도 휴게 공간을 가려면 일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좀 IT 이런 것들이 잘 세팅된 회의실은 또 이쪽에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기능 공간들을 조금 분산 배치해서 기능을 필요로 하면 사람들이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들을 찾아갈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바꿈으로써 GS 리테일이 좋아진 것들이 이제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먼저 공간 효율성이 좋아졌어요. 공간과 가구를 움직일 수 있다는 편견을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직원들이 사용하시지 않을 땐 이 공간이 다 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GS의 그룹사 다른 직원들이 이 공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워크숍도 할 수 있고 세미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회사 공간인데요, 이거는 우리 부서 공간인데요 하고 공간을 전유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그런 공간에 대한 개념도 편견을 버리신 그런 굉장히 좋은 사례입니다. 다행히도 실제로 거주 만족도 평가를 했었는데요. 직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 즐겁게 일하면서 성과도 난다라고 합니다. 어제 GS 담당자님께서 저희 회사 오셨는데 인터뷰 중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 편의점 하시려고 이제 고민하시는 사업주분들이 면담을 하러 이제 여기 사업 설명회를 들으러 오시는데 사무실이 굉장히 좋고 소통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예전보다 감행이 더 쉽게 잘 되는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업적 성과까지 거둔 좋은 사무실의 예인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인데요. 그 업에 대해서 정의했고 그리고 고정관념을 뺐겠다. 그렇게 만든 사무실이라면 분명히 직원들도 만족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놓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직원들이 일하는 공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보통 책상이 내 자리죠. 저도 제 자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책상만 제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사실 회의실에 더 많이 있어서 회의실이 되게 좋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회의도 많이 하시고 또 라운지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 그게 다 내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일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만약에 이런 사무실에서 근무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가 만약에 제 자리라고 생각하면 여기 말고 다른 데는 제 자리라고 생각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제 공간이 없어서 제 자리라고 생각을 못할 수도 있고요. 우리 회사는 되게 좋은 라운지가 있는데요. 거기 가서 있으면 눈치가 보여요. 그런 문화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간이 없거나 문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공간을 만들어놔도 직원들이 내 거라고 생각하기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깨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 요즘엔 그런 것들이 많이 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 퍼시스가 그동안 진행했던 한 600여 개 기업 도면을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연도별로 조금 의미 있게 편차가 생기는 부분으로 좀 구간을 한번 나눠봤는데, 맨 위쪽 하고 맨 아래쪽 보시면 빨간색 그래프가 이렇게 좀 내려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회의 공간이랑 휴게 공간의 비율이 늘어난다라는 건데, 그냥 단순한 공용 공간이 아니라 일하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간 계획에 많이 반영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 통로가 그냥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 그런 뛰어가는 그냥 길이 아니라 거기서 자연스러운 만남을 유발할 수 있는 각 공간의 연결 통로이기 때문에 공간 계획할 때도 통로 비율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요즘 오피스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프라운호프 연구 결과인데요. 보시면 저 빨간색 맨 위에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면요. 조직과 개인의 목표가 일치하고 그러니까 회사가 어디로 가고자 하는지를 우리 직원이 굉장히 잘 알고 있고 동의하고 그리고 그렇다면 개인이 굉장히 자율적으로 일을 잘할 수 있게 해주는 많은 조직이라면 직원도 굉장히 웃고 있죠. 직원도 굉장히 행복하게 일을 하고 조직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 퍼시스도 광화문 센터에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저희 광화문 센터는 광화문역에 있는 D타워에 있는데요. 네. 제일 많이 고민했던 거는 이겁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다 일하는 게 다를 텐데 사무 환경이 정말 다 같게 만드는 게 답일까? 일이 다르면 사무 환경도 달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집중해서 일하고 싶은 사람, 소통해서 일하고 싶은 사람, 혼자 일하는 사람, 따로 일하는 사람, 같이 일하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서 그런 요소를 한번 공간에 담아봤습니다. 공간이 규모가 아직 크지는 않아서 그 작은 공간 안에 한번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뭐 집중할 수도 있고 함께할 수도 있고 라운지 공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한번 다양하게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실제로 느끼면서 어떻게 쓰는지 그런 것들 반영해서 계속 보완할 예정입니다. 먼저 처음에 출근하면 자리를 예약하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 뭐 예약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냥 예약하지 않고 쓰는 게 좋은지는 굉장히 의견들이 좀 많이 있으세요. 근데 저희는 일단 예약 시스템을 한번 적용을 해봤고 이런 부분도 한번 보완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인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사물함에 좀 짐을 보관해야 되는 그런 구조로 저희가 설계를 하였고요. 그리고 뭐 오늘은 좀 이야기하면서 일을 해야지 할 때는 커뮤니케이션 존을 선택해서 앉으시면 되고 그리고 좀 곳곳에서 좀 차도 마시고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공용 비품이나 이런 오해의 공간 같은 것들에 대한 계획, 뭐 제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도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좀 뭔가 보고서 써야 된다거나 집중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뭐 창가 쪽에 모션 데스크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아니면 회의실에 아예 테이프룸처럼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좀 더 집중해서 일하고 싶을 때는 독서실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 저기 가면 저는 저 독서실 자리에 많이 앉습니다. 잠깐 들어가서 뭔가 좀 정리하러 들리는 편이라서 굉장히 아늑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따라서 공간을 작게 다 선택할 수 있게 한번 그렇게 실험을 해보고 있는 거고요. 입구 쪽에는 이런 라운지 공간이랑 세미나룸이 있어요. 여기는 예약하지 않고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광화문에 가셨다가 잠깐 뭐 차도 한번 마시고 싶고 일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 퍼시스 광화문 센터 들려주시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일하고 싶은 오피스의 조건을 3가지 말씀드렸어요. 다 기억나시죠? 예, 기업의 업과 비전에 대해서 명확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공간에 대한 고정관념을 일단 다 깨고 시작하시고 그리고 실제 일할 직원들을 생각해서 직원들이 잘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윈스턴 처칠경이 하신 말씀인데요. 사람은 건물을 만들고 건물은 사람을 만든다. 저희가 만든 공간이 저희의 생각과 행동까지 바꾸게 되는 중요한 것이니 얼마나 환경이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퍼시스도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사무환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만들고 있고요. 그 사무환경이 기업의 문화를 만들어 갈 거고 그렇게 만들어진 기업 문화가 회사를 다시 성공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믿고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